내 차 긁혔을 때 사진 3장으로 견적 비교 끝. 내 차 수리 고민의 순간 카닥과 함께합니다. 일단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맨유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개선점이 되게 많아졌다고 저는 느껴요. 제가 느꼈던 첫 번째는 맨유의 전환하는 과정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맨유가 지난 시즌에 어떻게 보면 앞쪽으로 나갈 때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강제된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압박을 했기 때문에 롱킥이 나갔고 거기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다시 소유권 잃고 이런 과정이 많았는데 지금의 맨유, 그러니까 프리시즌부터 이어지는 그 맨유의 나가는 과정이 이제는 맨유가 원해서 나간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맨유가 후방에서 앞쪽으로 전환하는 그 과정이 상당히 매끄러워졌다. 그리고 거기서 큰 역할을 해준 선수가 저는 사실 쿠냐하고 은베모라고 생각해요. 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 특히나 이제 쿠냐 같은 선수는 터치 하나하나가 되게 번뜩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통통 튀는 공 같은 경우도 뒷발로 탁 돌려놓고 뛰는 거라든지 뭐 공을 가지고 뽀름반 해주는 거라든지 뭐 그런 능력들 봤을 때는 확실히 맨유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모림이 원하는 축구가 어려웠었는데 그걸 선수 퀄리티가 채워지니까 원하는 축구가 조금 나오는 느낌? 그런 것들이 저는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맨유가 후방 자원들의 전환 능력이 진짜 좋다고 저는 느꼈어요. 루크쇼도 좋았고 더리우트도 좋았고 요로도 킥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브루노하고 카세미로까지 어쨌든 빵빵 전환 때려주는 패스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맨유가 가운데를 안 거치고 나갈 수 있어서 더 빠르게 전환이 됐었다. 사실 거기서 살짝 아쉬운 건 뭐 은베모가 됐든지 뭐 후반전에 아마드가 됐든지 어쨌든 간 거기서 좀 결과값이 나와줬어야 됐는데 그런 것들은 좀 아쉽다고 볼 수 있겠죠. 맨유가 이제 전환했어. 오케이. 근데 이제 가운데에 줄 선수들이 조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격수들이 빨리빨리 채워주는 그런 과정들, 그런 패턴 플레이가 조금 더 익숙해진다고 하면 또 무서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레벨도 저는 오늘은 맨유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맨유가 공 뺏기고 나서 바로 압박하는 그 시퀀스가 되게 좋았어. 순간적으로 공간을 쫙 줄이는데 확실히 맨유가 에너제틱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스날이 역습 나가는 상황이라든지 공 뺏고 앞으로 나갈 때 쉽게 못 나갔어. 한 번 누구한테는 걸리고 나가는 그런 그림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뭐 넘어지고 뭐 파울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스날도 원하는 역습이 잘 안 됐었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스날이 지난 시즌 OT 원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르테타가 강팀들이랑 게임할 때는 공격적으로 많이 안 하는 느낌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맨유가 잘하기도 했지만 아스날이 원래 이제 뭐 다른 팀 원정 가고 이러면은 경기를 되게 방어적으로 해. 그래서 그 방어적인 것들에서도 어쨌든 골을 넣어야 이기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해주는 장치가 뭐냐? 오늘 뭐 롱스로잉 같은 거, 이제 코너킥으로 득점했던 과정들, 그런 것들을 아스날이 준비를 해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사실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아스날이 무실점을 했잖아요. 근데 무실점한 과정에서 또 자세히 보면은 아스날이 역습 나가다가 또 자기네들이 끊겼을 때 가운데 있는 미드필더들이 빨리 들어와 줬어. 그래서 맨유 공격진들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스피드보다 아스날 수비진이 복귀하는 스피드가 또 빨랐기 때문에 수비 상황에서 맨유가 결정적인 찬스를 못 잡은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스날이 공격적으로는 잘 안 되긴 했지만 수비적으로 리커버리하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뭐 아스날은 여러 선수들이 있겠지만 저는 라야가 일단은 제일 잘하지 않았나. 슈팅 같은 것도 그냥 막을 건 다 막고 또 슈퍼 세이브도 있고, 그래서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 그래서 오늘 아스날이 승점 3점 가져가는 데는 라야가 좀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수 얘기를 좀 해보면 요케레스는 살짝 힘 조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케레스 힘센 거 맞는데 그 힘을 개방하는 정도를 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세밀함이죠. 디테일이죠. 근데 요케레스가 뭐 크로스 할 때도 파워가 좀 조절이 안 돼요. 그리고 제일 아쉬웠던 장면은 요케레스가 가장 좋아하는 세팅 있잖아요. 요케레스가 왼쪽으로 빠져서 1대1 돌파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나왔는데 거기서 공을 밟아버린 거. 그거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케레스는 사실 좋은 평가를 받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아쉬웠던 데뷔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약간 긴장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세슈코는 근데 오늘 부여받은 시간이 너무 적기도 하고, 그리고 세슈코가 들어왔을 때는 사실 맨유가 만들어서 나가는 시간대가 아니라 투입시키고 거기서 싸우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정확히 뭐 세슈코가 어땠는지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냥 뭐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평가 보류? 그냥 다음 게임에서 한 90분 뛰는 걸 좀 보고 싶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확실히 좀 힘이 좀 세긴 하더라고요. 덩치도 크고. 오늘 개인적인 MOM 이제 물론 저는 맨유가 지긴 했지만 저는 22명 중에서 가장 돋보였던 선수는 더리우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더리우트는 오늘 사실 벽이었어요, 벽. 그러니까 더리우트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측면들이 일단 커버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스위퍼가 해야 되는 역할이 저는 크게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빌드업 시에는 빌드업 방향을 잡아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스토퍼들이 전진하거나 뭐 앞쪽으로 나가서 수비하다가 뚫렸을 때 그 스토퍼들의 빈 공간을 커버해주는 거. 근데 더리우트가 그 두 번째 역할, 빈 공간 커버가 진짜 완벽했다. 좌우 상관없이 그냥 가가지고 다 쓸어줬어요. 그리고 저는 더리우트가 또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리우트는 위치 잡는 게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아스날이 역습 나갈 수 있는 찬스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이드 쪽에 빠른 선수들이 역습 나가려고 할 때 더리우트가 뭐 반더벤처럼 빠른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지만 중요 위치에 미리 서 있으니까 그 빨리 뛸 일을 덜 만드는 거죠. 그 위치를 미리 잡고 있는 그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더리우트가 오늘 수비력에 대해서는 뭐 정말 깔 게 없을 정도로 좋았다. 커버 범위며 1대1 대인 수비며 몸싸움이며 공중볼이며 뭐 다 좋았다. 더리우트. 그 다음에 저는 마운트도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에너지 레벨 좋았고 리커버리 좋았고 어떻게 보면 앞쪽에서 진짜 많이 뛰어줄 선수가 필요한 게임이었어요. 사실 맨유가 오늘 아스날을 에너지로 누르려는 느낌으로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모림이 세슈코 대신에 마운트를 선발 투입한 게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운트가 앞쪽에서 진짜 엄청 많이 뛰고 수비 보호도 열심히 하러 내려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괜찮았고 마운트 뭐 기본적인 패스나 그런 것들도 저는 좋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우가르테는 그 프리시즌에 에버튼전인가? 들어와가지고 두세 번 연속 실수했던 날 있잖아요. 그 이후로 뭔가 정신을 못 차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 템포를 적응 못하고 어지러워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카세미루를 또 풀게임을 뛰게 할 수는 없어. 지금 보니까 카세미루가 오늘 전환 같은 것들은 되게 잘해줬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그 카세미루의 느린 반응 속도, 뭐 민첩성 부분에서 한 번에 제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맨유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카세미루를 계속해서 쓸 수는 없다고 봐요. 지금 영입이 없다면 우가르테가 무조건 살아나 줘야 된다. 근데 오늘 경기에서도 우가르테가 뭐 갑자기 하베르츠한테 큰 패스 미스, 사실 패스 미스도 아니지, 하베르츠한테 패스를 줬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제 프리킥을 내주게 됐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축구 실력과 관계없이 지금 뭔가 멘탈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장면인데 그런 것들은 누가 이제 주변 동료나 팀에서 좀 잡아줘야 됩니다. 우가르테가 지금 되게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른 건 다 그렇다 치는데 우가르테 중거리 슛은 제가 어디 팀 팬도 아니지만 좀 많이 서운한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잠깐! 운전자면 꼭 필요한 정보니까 스킵하지 마세요. 운전하다 쿵 했을 때 수리 걱정에 눈앞이 캄캄하시죠? 수리비가 얼마일지, 어떤 업체가 잘하는지, 보험 처리를 할지 말지 이제 고민하지 말고 카닥하세요. 카닥 앱에 사고 부위 사진 3장만 올리면 주변 공업사에서 견적서를 보내줍니다. 업체에서 보내준 수리비, 후기, 수리 사례들을 비교해보고 맡기고 싶은 곳이 있다? 그럼 예약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업사 사장님이랑 대화하면서 가격 깎고 이런 거 잘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건 견적이 쫙 오니까 마음 편하게 고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당연히 무료이고요. 영업전화 일절 없습니다. 내 차 수리, 사진 3장, 견적 비교, 카닥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엔진오일 3만원 할인 쿠폰도 준비했으니까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 그리고 아스날은
냉정하게 말해서 오늘 맨유보다 역습 과정에서 결과가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마르티넬리가 사실 공격수라고 보기 어려운 파괴력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슈팅까지 가져갈 그 힘이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뭐 스피드도 있고 수비 가담도 좋고 너무 좋은데 결국에는 마르티넬리가 공격수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뭐 강력하게 밀고 들어가서 슈팅이라도 마무리하고 와야 되거든. 근데 뭐 그런 것들도 사실 기대가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마두에케 오늘 들어왔는데 마두에케가 공격적으로 무언가 번뜩이는 걸 보여줬냐?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마두에케가 오히려 또 걷어내는 상황에서 또 불안전하게 걷어내는 것들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르테타 입장에서는 왼쪽에 대한 고민이 계속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스날 입장에서는 시즌 시작을 어떻게 보면 스타트를 좋게 끄는 거죠. 사실 팀에서 결국 우승을 노리는 팀이라면, 내지는 상위권, 최상위권을 노리는 팀이라면 경기 내용이 안 좋더라도 승점을 가져오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 아스날이 오늘 경기력은 솔직히 좋지 않았어. 근데 초반에 이제 한 골 들어간 거를 어쨌든 간 지켜냈잖아요. 그래서 아스날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그래도 승점 3점은 상당히 의미가 큰 거죠. 꾸역승이 중요하긴 하니까, 아스날이 우승을 원한다면. 그리고 이제 맨유가 세슈코가 왔잖아요. 그래서 맨유가 지난 시즌에는 이렇게 과정까지 가는 것도 힘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 시즌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아스날이라는 강팀 상대로도 과정이 된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이제 맨유가 필요한 건 뭐다? 결국 골입니다. 이제 세슈코까지 왔으니까 어쨌든 간 공격수가 됐든 누가 됐든 이제 골을 넣어야 돼. 슈팅을 더 위협적으로 해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경기력이 계속 좋더라도 이게 결국 결과랑 이어지지 않으면 경기력까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연패에는 답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경기력도 10경기, 20경기 이렇게 쭉 유지될 수가 없어요. 중간에 승리라는 음식이 없다면. 뭐 말이 달릴 때도 연료 보충을 계속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맨유가 지금 이렇게 좋은 경기력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걸 꼭 결과로 바꾸는 거를 해야 된다. 반대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경기력 안 좋아도 계속 연승하잖아요? 그럼 경기력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간 경기력과 결과, 이거 두 개를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절대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없고, 맨유는 이거를 승점으로 바꾸는 습관이 점점 시즌 들어가면서 들어야겠죠. 근데 오늘 봤을 때는 그래도 웨데고르가 저는 희망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웨데고르 안 될 때는 1대1 죽어도 안 됐거든요. 근데 오늘은 1대1에서 제치는 모습들 꽤 있었고, 또 중간에는 진짜 미친놈처럼 많이 뛰어다니기도 했고, 그리고 뭐 사카 쪽으로 한 번에 전환하는 패스 이런 것들도 좋았기 때문에 뭐 90분 내내 다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웨데고르 오늘 정도 폼이면 또 맨유 아닌 팀과 게임할 때 희망을 볼 수 있는 경기력이 아니었을까. 오늘 맨유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저는 맨유가 왕반대가 많아졌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되냐면 맨유가 측면에 몰렸을 때, 그 좁은 공간에서 공을 잡았을 때 볼이 안 끊기는 거야. 그러니까 멤버들 좋은 선수들로 보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사이드에서 볼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니까 아스날은 그쪽으로 선수들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반대쪽에 프리맨이 생기잖아요. 자, 여기서 전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전환하는 선수의 킥력이잖아요. 근데 오늘 맨유의 후방 선수들의 킥력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반대 전환 딱 날아가고, 반대 전환 날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공 잡았을 때는 아스날 수비진들이 또 쫙 그쪽으로 몰리게 돼 있다고요. 그럼 그때 수비 사이에 간격이 컴퓨터처럼 맞춰질 수 없으니까 공간 생깁니다. 그때 이제 하프 스페이스 같은 데로 찌르면 맨유가 찬스가 나는 거죠. 어쨌든 맨유는 오늘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오늘 아스날이 사실 무실점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게 뎁스를 잘 만들어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스날 스쿼드의 가장 큰 강점은 저는 뎁스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수비진 뎁스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센터백 일단 2명에 지금 안 나온 사람 뭐 키비오르, 모스케라, 그리고 오늘 선발은 칼라피오리, 베나이트였는데 교체로 나오는 애들이 스켈리, 팀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비진의 뎁스가 너무 좋기 때문에 뭐 풀백들이 체력이 떨어져도 그 2명을 갈아서 다른 선수를 내보내더라도 전투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아스날이 뭐 이런 수비적인 운영을 하더라도 그 뎁스로 기본적으로 먹어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뎁스가 꽉 차 있지 않다고 했을 때는 사실 얘가 좀 지친 것 같더라도 후보가 너무 못하면 바꾸기가 좀 어렵잖아. 근데 아르테타는 어떻게 보면 풀백을 더 자신 있게 바꿀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한몫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아스날이 시간 지났을 때 한 80분 이후, 70분 이후는 뭐 의도적으로 수비한 것도 있겠죠. 근데 그 전에는 아스날이 의도적으로 템백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맨유가 오늘 아스날의 역습을 잘 끄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스날도 오늘 역습하려는 의지나 그런 것들은 있었는데 역습의 완성도가 떨어지니까 어려웠던 거지, 아스날이. 그치, 아스날이 또 역습이 완전히 주무기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아모림이 추구하는 축구가 절대 쉬운 축구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수들의 개인 능력이 조금 많이 필요하다고 해야 되나? 롱볼도 받아줄 줄 알아야 되고 뭐 등진 상황에서 수비들이 막 미는데도 그거를 개인 능력으로 돌아설 수 있는 것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압박은 빡세게 가져가야 되고 그러니까 체력 분배도 게임에서 잘 돼야 되고 또 공 오는 상황에서도 세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세슈코가 많이 뛰진 않았지만 세슈코도 이제 계속 시험 무대에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호일룬이 못했던 건지 아니면 아모림 톱 자체가 어려운 건지 이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시즌이 되겠죠. 근데 맨유 톱도 할 거 많아요. 정말 여러 가지를 요구하잖아요. 등딱도 돼야 되지. 가벼운 연계도 돼야 되지. 정반박도 많이 해야 되지. 마무리도 당연히 해야 되지. 스트라이커니까. 그래서 어려운 축구를 추구하는 만큼 완성도가 높았을 때는 되게 보는 맛도 있고 재밌고 완전 스타성이 있는 축구인데 그거를 과연 실현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맨유의 스쿼드가 그걸 실현시킬 정도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모림도 환경이 바뀐 거잖아요. 포르투갈 리그는 사실 탑3는 강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스포르팅, 벤피카, 포르투 이렇게 세 팀. 근데 이제 나머지 팀들은 그 옵탄가 거기서 이제 파워랭킹 딱 조사했을 때 되게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아모림이 거기서는 두 팀만 제끼면 대강팀의 위치에서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모림이 원하는 게임 모델대로 실행이 됐을 수도 있어요. 어려운 축구지만 상대적으로 상대하는 팀들의 수준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프리미어리그는 아니잖아. 지금 솔직히 말하면 맨유가 지난 시즌 15위 했기 때문에 도전자 입장에서 게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아모림의 어떻게 보면 진정한 시험 무대가 되는 거죠. 여기서 계속하다 안 통하면 야 아모림 너가 하고자 하는 그 축구가 상대팀이 너무 잘하면 수준이 비슷하면 이거는 실현되기 어려운 축구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아모림의 이번 시즌 첫 발자국은 저는 괜찮았다고 봐요. 내용적으로는. 아스날이 요케레스를 데려왔을 때 물론 이제 득점력에 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아스날이 역습을 주무기로 삼던 팀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요케레스한테 기대를 좀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간 아스날이 역습 나가는 과정에서도 득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득점 루트를 다양하기 위해서는 이 요케레스가 역습 시퀀스에서 자기 몫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이제 비싼 돈 주고 데려온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케레스가 오늘은 긴장을 한 건지 아니면 이 템포에 적응을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까 공을 밟는 그런 상황은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슈팅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더리우트가 또 워낙 잘하기도 했고요. 또 아스날은 중하위권한테 발목을 잡힌 적이 많기 때문에 요케레스가 그 중하위권 팀들과 게임에서도 해줄 일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스날이 여러분 내려앉는 수비에서 수비력이 진짜 좋잖아요. 그래서 아스날은 이 선제골을 뽑아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해요. 그거를 뽑아 놓으면 사실 뒤쪽에서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또 방패로 막다가 다시 또 요케레스가 한 방 쑥 찌르고 이런 그림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스날은 이 선제골을 빨리 뽑아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 건데 이제 그런 걸로 요케레스를 생각을 한 거고 뭐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요케레스가 어떻게 보면 강팀이랑 할 때 잘하는 것보다 약팀이랑 할 때 잘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스날의 우승에 있어서는. 그리고 마르티넬리는
제가 너무 까는 것 같아서 진짜 미안한데, 마르티넬리는 진짜 너무 아쉽다, 사실. 공격수 같지가 않아. 너무 파괴력이 없어. 근데 이거는 저는 마르티넬리만 욕하긴 좀 그렇다고 보이는 게, 아르테타도 어쨌든 마르티넬리를 몇 년간 봐왔으니까 이 선수의 고점과 저점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화 돼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마르티넬리한테는 이 정도 이상은 기대하면 안 돼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걸 알고도 감독이 계속 기용을 한다. 이거는 또 아르테타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마찬가지로 아스날도 첫 경기니까 계속 시도해 보겠죠. 아직 시간이 좀 많으니까. 마두에케를 또 선발로 넣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플레이할 수도 있겠죠. 또 저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오늘 경기는 또 사실 마르티넬리만 탓하긴 조금 힘들긴 하지. 그것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는 아르테타가 뭔가 결정적으로 그 강팀 상대 게임에서 바뀌었다고 느꼈던 시점이, 저는 그 22-23 시즌에 맨시티 원정 가가지고 4대1로 졌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 아스날 우승 경쟁 할 때였잖아. 그때 덕백 골 넣고 그 롭홀딩 있었을 때, 그러니까 뭔가 그때 아르테타가 많이 뭔가를 느낀 것 같아. 강팀과의 게임은 나는 조금 더 끈적하게 가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23, 24 때는 맨시티랑 홈에서 할 때도 그렇고 뭐 원정 갈 때도 그렇고 뭔가 실리 축구를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24, 25 때도 아스날이 비단 맨유뿐만 아니라 빅식스 팀의 원정 게임을 갔을 때는 그렇게 공격에 많이 투자를 하지 않아. 사실 한 골이라도 앞서고 있으면은 되게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좀 게임을 운영하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